네, 인사이트 TV. 이번 시간에는 좀 나라 망신이요, 나라 망신. 제가 보기엔 개망신, 개망신. 노무라는 이조원 때 땡땡땡 한국계 큰손에 물린 월가 뭐 이런 타이틀로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빌황이 촉발한 대규모 손실 사태. 참 나라 망신이요. 일단 제가 좀 요약 정리를 먼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갖고 좀 얘기를 해보면 빌황이 대형 사고를 쳤다. 빌황. 이 황씨란 얘기 같은데 이게 뭐 한국계 미국인 같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뭔 사고를 쳤길래 뭐 월가가 흔들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이분이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인데 아케고스라는 그런 이름의 펀드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투자 은행들 있잖아요. IB 거기로부터 대출을 이빠이데스네 받았대요. 이빠이데스네 받아갖고 주식에다 잔뜩 투자를 했대요. 그 주로 어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냐? 미국의 바이오컴 CBS 그리고 디스커버리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데 주식을 잔뜩 샀대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인 바이두 아시죠? 바이두 유명하잖아요. 텐센트 뮤직, GSX 테크듀 요건 좀 생소하네. 요런 데다 또 잔뜩 이빠이데스네 주식 사야 돼요. 그래갖고 이빠이데스네 여기다 투자를 했대요. 근데 남의 돈이야. 다 남의 돈 갖고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아케고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 잔뜩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공매도 세력들 있잖아요. 공매도 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재수없게도 이 아케고스가 그 투자은행한테 대출 이빠이데스네 받아갖고 잔뜩 사들인 주식을 공매도로 또 이빠이데스네 쳐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이빠이데스네 하락을 해버렸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손실 이빠이데스네 뭐 계속 이빠이데스네 손실이 또 이빠이데스네 났겠죠. 야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이 공매도 치는 세력들은 공매도가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한테 그 주식을 빌려다가 일단 팔고 나서 그 내가 판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를 되사서 갚아버리면은 차익이 남겠죠. 그걸로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인데 이 공매도 세력들은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이 주식의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공매도를 치는데 그건 이 공매도 세력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미국의 바이오컴, CBS,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들을 공매도를 쳤다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바이오컴, CBS나 디스커버리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겠구나, 빠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공매도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한 근거가 뭐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지금이야 좀 숨고르게 하고 있지만 금리가 급등을 하면 증시에는 안 좋습니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증시는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즉 대부분의 주식의 주가들이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를 이빠이데스나 쳐갖고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주가가 폭락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익을 많이 봤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아케고스 펀드에다 돈을 이빠이데스나 빌려준 투자은행들은 내가 대출을 이빠이데스나 해줬는데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니까는 어떻게 아케고스 펀드 즉 빌황 황 됐네 황 됐어 빌황 아저씨한테 어떤 요구를 했냐. 야 증거금을 더 채워넣어 돈을 더 계좌에다 더 넣어 집어넣어. 이걸 마진 콜이라고 하거든요. 마진 콜. 그러니까 그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그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파생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레버리지는 뭐냐면 또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면 내가 1,000만원의 돈을 갖고 예를 들면 1억 원어치의 어떤 뭐랄까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거를 그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어치의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내가 사거나 파는 건 예외고 내가 갖고 있는 걸 파니까 만약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사는 경우만 놓고 예를 들어 보면 내가 1억 원어치의 주식을 만약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1억이 있어야 돼. 내가 1억이란 현금을 갖고 있어야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 이런 거는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10%, 15%, 즉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만 갖고도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거.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나머지 9천만 원이나 8,500만 원은 내가 그때 꼭 너한테 줄게. 이렇게 미리 서로 신뢰를 하는 거죠. 약속을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1억 원어치 쉽게 설명드리는 거야. 그냥 최대한 쉽게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려면 1억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 갖고도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그 주식이 만약에 주가가, 그러니까 이 아케고스 펀드도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3배 4배 이렇게. 그래갖고 돈은 예를 들면 투자은행한테 돈은 1000만 원 1억을 빌렸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거래한 주식의 총 거래 대금은 막 뭐 1000억, 뭐 2000억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증거금에서 이게 까게 돼 있거든요. 계약금에서 돈을 까. 그러면은 처음에 1000만 원이라고 일종의 계약금, 증거금을 집어넣어 놨는데 이 주가가 빠짐으로 해서 1000만 원에서 돈이 까져요. 까져갖고 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입금을 해서 1000만 원을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그걸 이제 마진콜이라고 그러는데, 마진콜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1000만 원, 그 500만 원 더 채워 넣어 이렇게 요구 받은 거를 우리가 마진콜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선물 옵션 거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도, 아케고스 펀드도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갖고 증거금을 더 채워 넣으라고 이제 투자은행이 요구를 한 거죠. 즉 마진콜을 요구한 거죠. 마진콜 당한 거죠. 아케고스 입장에서. 그리고 참고로 마진콜이 뭔지 그래도 난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요, 여기 이거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다운받아서. 영화 제목이 마진콜 24시간 조작된 진실, 이런 영화. 오래됐네.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 많이 나와요. 여기 제레미 아이언스, 케빈 스페이시, 데미 무어 뭐 이런 명배우들 많이 나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왜 터졌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영화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이. 그래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요거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마진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빌왕은 돈이 없죠. 그러면서 배째, 그래갖고 그 증거금을 더 채워넣지 못한 기라 이게. 돈이 없었고 채워넣지 못했어요. 그럼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다 빌려준 돈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들을 그 헐값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반대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죄다 팔아버렸어요. 헐값에. 아주 똥값에 그냥.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팔았냐? 블록딜로 팔아버렸다는 거야. 블록딜은 시간 외 대량 매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 그냥 내가 주식 1000주 갖고 있는데 이 1000주를 그냥 세트로 1000주를 하나의 묶음으로 다 뭉뚱그려 갖고 묶어갖고 싸게 그냥 팔게, 너 사,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블록딜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블록딜로 다 팔아버린 거야 이걸.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이 1000억인데 이 블록딜로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100억밖에 못 건졌어. 그러면 900억은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다. 네? 이게 빌황이 친 대형 사고의 전말입니다. 전내용. 그죠? 야, 어마어마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로 돈을 빌려준 투자은행이 어딨냐?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 유명하죠. 미국의 골드만삭스,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 독일의 도이치뱅크, 뭐 UBS, 이런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투자은행들이 개망신을 당했다. 예? 대출 잔뜩 이바이데스는 해줬는데 거의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특히 노무라는요, 이 막대한 이 탐욕이야, 탐욕.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도 왜 터졌습니까? 탐욕 아닙니까? 막대한 주식거래 수수료를 챙기려고 탐욕에 눈이 멀어갖고, 눈이 뒤집혀갖고 대출액을 확 늘려버렸어요. 더 빌려줄게, 더 빌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이로 인한 추정 2조가 넘게 지금 손실을 봤다. 약 2조 3천억 정도 손실을 봤대요. 날려먹었대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인데, 빌 황이라는 아저씨 누구냐?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래요. 고3 때 이분이요,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 우리
어? 빌 황 아저씨 왜 그러셨어요? 그냥 착하게 생기셔갖고 예? 이분이 빌 황 본명은 황 뭐던데 하여튼 까먹었네. 황성국 씨래요. 본명은 황성국 씨. 그래갖고 고3 때 가족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어. 우크라, UCLA, 카네기 멜론대에서 MBA 경영학 석사, MBA 졸업을 했고요. 아버님은 목사, 엄마는 선교사. 그리고 얼마 전에 한미약품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 한미약품에다 투자를 해갖고 3배 넘는 수익을 낸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능력은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주온 글씨가 하나 달려있는데 뭐냐 2012년도에요. 왜 그러셨어요 또 왜? 착하게 사셔야죠. 2012년도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해갖고 중국계 은행을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 홍콩, 미국 등으로부터 이게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펀드를 강제로 청산을 당했대요. 그리고 벌금도 4,400만 달러. 그럼 한 440억, 450억 정도 되겠네요. 이바이데스나 냈네. 납부를 했대요, 벌금을. 그래갖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대요, 블랙리스트. 근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그렇게 그냥 노무라증권이나 이런 투자은행들이 그냥 탐욕에 눈이 멀었고 대출을 또 이바이더스는 해준 거야.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갖다가 예?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자살골 넣는 거죠, 뭐 자살골. 그래서 이게서 월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빌 황 아저씨가 일으킨 이 금융 사고에 대해서 짤막하게 핵심만 설명 들어봤습니다.